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규표입니다. 오늘 어떤 오디오 업계의 한 사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렴한 제품, 입문용 제품이라든지 저렴한 제품들은 할 만큼 했으니까 하이엔드급 제품 중에 이 제품만큼은 진짜 그냥 구매해도 좋다. 지금 그런 제품들을 좀 선별을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제품들 몇 가지를 모아가지고 실판매 가격을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죠. 오디오 업계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주규표 씨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진짜 가격을 이야기를 좀 해줘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재미가 있고 확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 제품의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제품이 이 가격에 판다라고 하면은 평가가 또 달라져야죠. 그러면은 칭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체하기가 쉽지 않죠. 이 가격대에서는. 그러면 깔래야 깔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제품이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가격이면은 좀 아쉬운데요.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좀 활기차게 좀 재미있게 유익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가격을 대략적으로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가격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7월달 기준으로 가장 구매하기 좋은, 가장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하이엔드 초입의 제품 몇 가지를 선별을 해서 가격 이야기까지 언급을 해드리면서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추천 제품입니다. 요즘 저희 채널에서 많이 추천하는 브랜드죠. 일렉트로 콤파니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제가 가장 자신있게 원탑으로 추천할 수 있는 가성비 측면에서 최고의 제품은 뭘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제품을 꼽는다라고 하면은 일렉트로 콤파니아의 파워앰프들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AW250R이고요. AW400. 이 제품은 스테레오 버전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만 쓰면 되는 제품이고, AW400이라는 제품은 크기가 오히려 더 작아진 것 같지만은 이 제품은 두 대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들에 대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의 성능을 가늠을 하실 때 내부 물량 투입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만이라도 좀 확인을 해보시라. 그 물량 투입이라는 게 뭐냐? 전원부 트랜스의 용량, 그리고 전원부 캐패시터, 콘덴서 부품이 용량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그리고 증폭부에 증폭 소자를 몇 개를 사용을 했느냐, 그런 정도까지 봐주면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거를 객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트로이달 트랜스가 1300V 들어가 있고, 위에 버전 같은 경우에는 콘덴서 그 캠패시터 용량이 12만 마이크로페럿 들어가 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두 덩어리 합치면 무려 30만이에요. 30만. 참고로 1000만 원 중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인티앰프 같은 경우가 그나마 괜찮다는 애들이 8만.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인티앰프는 일반적으로 부피가 적잖아요. 부피가 적은데 거기에다가 파워앰프 부와 프리앰프 부를 같이 넣어야 되고, 심지어는 무슨 네트워크 모듈도 넣어야 되고 DAC 모듈도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케이스 내에서는 물량 투입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급 차이가 생기고 성능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렉트로 콤파니에는 제가 수많은 파워앰프와 수많은 하이엔드급 인티앰프들도 다 사용을 해봤는데 동급 최고입니다. 동급 최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래요. 심지어는 오죽하면 어떤 부분까지 걱정이 되냐면요, 얼마 전에 일렉트로 콤파니에서 AW800이라는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플래그십 제품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저는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요, AW250과 AW400도 신제품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 어떡하나.
신제품으로 바뀔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신제품 안 만들어도 좋으니 지금 가격만 유지를 좀 해주라. 그러면 동급 최고인 게 분명해. 그리고 이 제품을 저만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국내에서 오디오 좀 했다라는 분들, 그리고 국내를 대표하는 오디오 평론가분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과거에 다 저보다 오히려 먼저 극찬을 하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라고 소개까지 했던 제품들이에요. 지금 이 제품들이. 그렇다면은 파워앰프는 프리앰프가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프리앰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당연히 동일 브랜드의 오리지널 프리앰프가 있기는 있습니다. 오리지널 프리앰프를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겠죠.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추천을 하죠. 여기 린데만을 같이 놔뒀습니다. 린데만의 뮤직북 소스 2라는 제품입니다. 과거에 저희 채널에서 린데만 소스 제품을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할 때는 린데만 소스 9형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린데만 소스 2라고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음색만 약간 리투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9형에 비해서 소리가 좀 더 깔끔해지고 약간 더 선명도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9형에 비해서는 사운드가 좀 더 트렌디하게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요즘 오디오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좋아하실만 하다. 그리고 이렇게 파워앰프들하고 매칭을 했을 때 좀 더 프리앰프로서의 중고음을 산뜻하게 깨끗하게 입체감 있게 해상력이 더 좋게끔 살려주는 능력이 더 좋아졌다. 단독으로 이 두 가지 청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꼭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매칭을 했을 때 가격이 얼마냐? 지금 인터넷에 떠 있는 할인 판매 가격이 무려 1,310만 원입니다. 비싼 가격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캐패시터 용량이 12만 마이크로페럿인데 캐패시터 용량이 8만도 안 되는 앰프, 그리고 트랜스 용량이 1000V 암페어도 안 되는 인티 앰프들이 1000만 원 중반에 팔리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그 중에서 정말 인기 좋은 제품은 그거의 반의 반도 안 돼요. 근데 얘가 물량 투입뿐만 아니라 기능도 좋고 음질도 좋고 성능도 월등히 더 뛰어난데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인티 앰프보다 가격이 더 싸단 말이에요. 파격적인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그 가격대 인티 앰프들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께서 들으시면은 좀 섭섭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능은 비교가 안 됩니다. 특히 이 모노블럭 부피가 작아졌다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2대예요. 2대. 모노블럭은요 스테레오용 한 대의 파워앰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통제력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의 끝판왕은 모노블럭 파워앰프예요. 모노블럭 파워앰프에 린네방 뮤직북 소스를 매칭을 했을 때에도 가격은 1000만 원대예요. 그래도 1000만 원대예요. 이런데 인티 앰프하고 비교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신 네트워크 기능 싹 다 되고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 다 호환되고 블루투스 음질 좋고 네트워크 음질 좋고 게다가 인티 앰프하고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고, 제가 느끼기로는 한 3천만 원 미만에서는 얘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의 스피커를 다 구동을 합니다. 2천만 원 정도까지는 얘 한 대로도 구동이 대부분 다 됐고요. 인티 앰프하고는 완전히 차별된 오디오적인 강력함이라든지 소리의 깊이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느낌을 체감할 수 있는 앰프 구성. 오리지널 프리앰프를 매칭을 하는 게 일반적인 추천 사항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리지널 프리앰프를 쓴 것보다도 얘가 더 나은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수 많은 유저분들에게는 오리지널 프리앰프를 쓰지 말고 이렇게만 구성을 해도 85%에서 많게는 90%까지는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첫 번째 제품부터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여기가 무슨 제품 추천 경연대회다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만 추천을 한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 내보낼 선수는 바로 지금 이 구성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입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은 네임 오디오 포칼 10주년 기념 프리파워 오디오 세트죠. 측면도 보시면은 포칼 네임 10주년 애니버서리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념 로고 판넬 같은 것도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이 세트에다가는 스피커만 매칭을 하시면 됩니다. 맨 아래 제품이 파워앰프인 NAP250이라는 제품이고요. 가운데 제품이 NAC282라는 프리앰프고요.
이 위의 제품이 네임오디오가 자랑하는 단품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이 큰 제품이 하이캡이라는 별도 전원부입니다. 이 작은 제품이 NAP-SC라는 별도의 전원부입니다. 이 제품들은 전부 다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프리앰프와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능을 더 높여주고 있죠. 원래는 이제 콘크리트 버전의 소프라 2까지 원세트로 나온 버전이긴 합니다만은 스피커하고 앰프부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도 판매를 합니다. 스피커까지 합쳐서 공식 소비자 가격은 5천만 원 중반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출시를 했을 때 이 버전만 따로 판매를 했을 때 2천만 원 초반에서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피커 케이블도 고급 스피커 케이블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물량이 들어오면서 스피커 케이블을 빼고 가격을 좀 더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마지막 굿바이 세일 해가지고 지금 이 5덩어리 그리고 이 5덩어리들끼리 연결될 수 있는 네임오디오제 케이블까지 다 포함을 해서 딱 1,690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몇 개 안 됩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 10주년 기념 세트는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즘은 네임오디오의 단품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나오고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판촉을 안 하죠. 왜 그러면은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이 다 내장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원래가 네임오디오의 네트워크 플레이어 그 중에서도 NDX부터는 DAC를 어떤 거를 매칭을 할까, 네트워크 플레이어 성능이 떨어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랜더가 활약하기 이전부터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원탑, 투탑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린하고 네임오디오예요. 린하고 네임오디오 외에는 네트워크 오디오라는 개념 자체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린하고 네임오디오는 직접 개발을 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지만 좋은 사운드가 뭐냐에 대한 이해력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제작사였던 거죠. NDX2 좋은 제품입니다. 거기에 얘네들은 전부 다 따로따로 한 대씩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임오디오는 별도의 전원부를 권장을 하고 있죠. 하이캡 같은 경우에는 꽤 무게도 무겁고요. 한 손으로는 들 수가 없어요. 안에가 전원부 부품으로 트랜스라든지 콘덴서로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는 그냥 전원부 부품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고용량의 전원부 부품이 네트워크 플레이어라든지 프리앰프 안에 동일한 케이스 안에 같이 들어가 버리면 특유의 전원부 부품에서 발생시키는 트랜스 울림이라든지 노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돼요. 전류를 많이 먹게 되니까. 그래서 전원부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뉴클래식 200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이런 작은 전원부들을 다 삭제한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왠지 신형 뉴클래식 200 시리즈나 신형 뉴클래식 300 시리즈가 소리가 좀 더 에너제틱해지긴 했어요. 더 파워풀하고 소리가 좀 더 생생한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인 에너제틱한 느낌, 소리의 생생함, 그거는 신형이 더 낫지만은 소리의 섬세함이라든지 음악적인 느낌은 구형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성 자체가 얘네들이 더 좋아요. 그리고 굿바이 세일 1,690만 원. 근데 뉴클래식 200 시리즈는 두 덩어리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에요. 두 덩어리 가격이. 근데 얘네들은 5덩어리인 거예요. 두 덩어리 가격과 동일한 5덩어리. 근데 물량 투입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비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이 구성 그리고 이 음색이 맞을 만한 분들은요 그냥 사셔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NDX2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뉴클래식 시리즈 신형 프리파워 앰프는 NDX2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 NDX의 기능이 안에 내장으로 포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기능적으로는 비슷하다고 하지만은 전원부까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NDX2를 따로 쓰는 게 아무래도 더 폼도 나고 더 가치가 높겠죠. 프리앰프 성능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소리가 상당히 투명하고 섬세하게 잘 만들어져요. 솔직히 저는 프리앰프 잘 만드는 제작사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NAC282부터는 제법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워앰프가 어마어마한 고출력의 고용량의 제품까지는 아니지만은 음악 듣기에 좋은 사운드만 딱 추려가지고 이렇게 선별을 해서 섬세하게 들려주는 스타일의 앰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을 해도요 뚝 떨어지는 초저음만 안 나온다 뿐이지 음악적으로 필요로 하는 중역대의 섬세한 표현력이라든지 깨끗하고 투명한 표현력이라든지 그리고 중저역대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섬세한 중저역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되게 잘해줘요.
물량 투입 제가 일렉트로 컴퍼니에 설명하면서 강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물량 투입이 그거보다는 적게 된 앰프가 더 강력하고 더 구동력이 좋다라고 허위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운드의 스피드가 좋아요. 타이밍이 좋아요. 그러니까 초저역을 많이 내줘버리면요 소리가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단독주택에서 정말 빵빵하게 음을 틀 수 있는, 그러면서도 초저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대표적 클래식 음악, 그런 우렁찬 음악만 들으시는 분이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더 강력한 앰프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클래식, 재즈, 보컬 음악에도 좋지만은 대중적인 가요 음악 그리고 팝 음악 모든 장르에 다 음악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굉장히 설득력이 좋은 그런 소리를 내주는 조합이 지금 이 조합이다. 그러면서도 이건 네임 오디오에서 제안하는 시그너처인 거예요. 시그너처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브랜드에서 최상위 세트, 최상위 시그너처 세트라는 것을 구매한다는 것은요 비용이 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격을 감안하면 비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려도 별로 욕먹을 일이 없는 품질의 제품이고 가격이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